강남구 치매안심센터 나의 뇌를 웃게 하자. 온라인 치매 예방 교육. 안녕하십니까. 강남구 치매안심센터 센터장인 서상원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치매를 어떻게 치료를 하고 예방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치매를 어떻게 치료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치매라고 하면 치료가 안 되는 병이다. 내가 그래서 병원에 가서 왜 진찰을 받고 이렇게 처방을 받아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고혈압이나 당뇨 역시 이렇게 완치가 되는 병은 아니고 약물로 인해서 이렇게 조절하는 병인 것처럼 이런 치매도 제대로 진단을 받고 이렇게 약물을 치료를 해서 이렇게 조절을 해 나가는 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가 치매와 관련해서 나와 있는 약물로는 도네페질, 아리셉트라는 약물이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들은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효과를 증강시켜서 기억력이나 집중력 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래프에서 곡선이 올라가 있으면 인지 기능이 향상이 되는 거고 아래로 떨어져 있으면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약물을 쓰게 되면 첫 6개월에서 1년까지는 인지 기능이 호전을 보이지만 그 이후로는 서서히 이렇게 나빠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약물을 복용하지 않았을 때보다는 약물을 복용했을 때 한 1년에서 2년 정도 이렇게 증상이 나타나는 기간이 지연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약물은 리바스티그민, 엑셀론이라는 약물이고 이 약물 역시 아세틸콜린을 증강시키는 약물로서 이 약물의 특징은 먹는 약뿐만 아니라 이 패치제가 있어서 이러한 소화기 계통의 문제점을 있을 때 이러한 약물 패치제를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약물로는 갈란타민, 레미니라는 약물입니다. 이 약물 역시 아세틸콜린을 증강시키는 약물로서 이러한 약물들이 가지는 이 부작용으로는 이 소화기 계통의 부작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드시는 한 10%에서 20% 정도는 이런 설사라든지 오심구토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 동공이 수축된다든지 화장실에 자주 가는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부터 약을 치료 용량을 바로 쓰는 것이 아니라 적은 용량에서 시작을 해서 차츰차츰 올리는 것이 필요하고 이러한 약물들은 의사 선생님과 잘 상의를 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다른 기존의 약물로는 메만틴, 에빅사라는 약물이 있고 이 약물은 NMDA 리세터의 안타고니스트로 작용을 하는 약물로서 부작용으로는 피로, 현기증, 두통 같은 게 나타날 수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아세틸콜린을 증강시키는 약물과 이 약물을 같이 사용을 하게 되면 빨리 나빠지는 것을 더욱 늦게 나빠지도록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같이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최근에 많은 분들이 뉴스를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지난달에 6월 7일 날 미국 FDA에서 실은약을 이렇게 허가를 했었습니다. 이 약은 아두카누맙이라는 약물인데요. 그래서 이 약물이 신약이 허가가 되기까지는 많은 과정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조건부로 승인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약물의 특징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츠하이머 병의 가장 큰 특징은 아밀로이드라는 성분인데 이러한 아밀로이드라는 성분을 보시는 바와 같이 약물을 1년간
1년 6개월간 썼을 때 이렇게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이 쌓여 있는 것을 없애는 약물입니다. 그래서 아밀로이드를 없애는 이런 효과는 아주 두드러졌지만 인지 기능을 개선시키는 효과는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인지 기능을 나타내는 변수인데 이렇게 올라갈수록 인지 기능이 나빠지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약을 쓰지 않으면 인지 기능이 빨리 나빠지지만 약을 쓰게 되면 인지 기능이 느리게 나빠지는, 그래서 인지 기능이 느리게 나빠지는 효과는 있지만 약을 이렇게 하신다고 해서 인지 기능이 호전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국 FDA에서도 허가를 바로 해준 게 아니라 조건부 허가를 하셨습니다. 이 약은 이제 주사제로 나오고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투여를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 경도인지장애 또는 초기 알츠하이머 치매에 이렇게 사용이 되는 것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국내에 들어오려면 18개월 또는 한 2년 정도 기간이 또 걸리고, 또 약가와 관련해서 다양한 이런 타협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치매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 먼저 뇌 노화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뇌가 노화된다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피부도 나이가 드시면 이렇게 주름이 지어지듯이 저희 뇌도 나이가 드시면 이렇게 주름이 더 깊게 패이게 됩니다. 저희는 이제 이런 MRI를 통해서 뇌 노화를 측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뇌 피질의 두께를 측정을 하면서 뇌 노화를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측정한 바에 의하면 20, 30대에 비해서 이미 40대부터 뇌가 노화되는 것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노랗게 보이거나 이렇게 파랗게 되어 있는 이 부위가 뇌가 노화되는 부위인데요. 그래서 20, 30대에 비해서 40대부터 뇌가 이제 점차 노화가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기억력이나 인지 능력이 정상이 이게 20, 30대에 비해서 떨어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다른 측면에서 보면 100m 달리기 하는 것도 이렇게 젊었을 때 비해서 나이가 드시면 많이 떨어지는 것도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뇌도 이렇게 노화가 되기 때문에 그 젊었을 때 기억력이 왜 지금은 안 되냐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나이가 드신 상태에서의 이렇게 현명하게 거기에 잘 적응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빨리 노화되는 것은 어떻게 막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이런 뇌 노화랑 관련된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배를 태우시는 분들이 뇌 노화가 잘 되고요. 그리고 저체중이거나 고도비만일 때도 뇌가 노화가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고혈압, 당뇨가 있을 때도 뇌가 노화가 잘 되고, 간이나 콩팥의 기능이 떨어져도 문제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뇌는 이제 뇌 혼자만의 그게 아니라 이런 온몸에 있는 장기들과 다 연관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이가 60세인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60세인데도 불구하고 뇌를 잘 관리를 하신 분들은 동안이듯이 뇌 연령이 50세인 분이 있고, 관리를 잘 못하신 분들은 70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자들이 뇌 노화를 악화시키고 뇌 노화를 보호하는지를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이 교육과
운동은 뇌를 보호하는 인자고, 이런 생활습관, 저체중이나 아니면 비만인 경우는 뇌를 악화시키는 인자이고, 담배도 역시 악화시키는 인자면서 다양한 만성질환이 있을 때 뇌 노화가 촉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체중이 되게 문제입니다. 보통 어르신분들이 어떤 음식을 먹어야지 치매에 좋으냐를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사실 그런 것들보다 제일 중요한 게 저체중입니다. 그래서 요 아래에 있는 거는 이제 제가 BMI라고 해서 몸무게와 키를 이용을 해서 보는 건데요. 그래서 요 왼쪽은 이 저체중을 나타내는 거고, 오른쪽은 고도 비만을 나타내는데, 여기에 있는 보이는 것은 뇌 두께입니다. 그래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안 좋은 건데요. 그래서 정상 체중일 때는 문제가 없지만 저체중이거나 고도 비만일 때 가장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저체중일 때 경도인지 장애에서 치매로 더 잘 진행을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연구에서는 저체중 치매 환자가 사망률이 가장 높은 것도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고도 비만은 괜찮으냐를 저희도 확인을 해봤었는데요. 그래서 고도 비만인 경우, 특히 배둘레가 이렇게 많이 나온 경우에는 이런 복부 비만은 치매를 잘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관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빈혈도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어르신들이 이제 음식을 조심하신다고 고기 종류는 딱 안 드시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빈혈이 잘 생기십니다. 그래서 이 빈혈 자체도 치매, 뇌 노화를 잘 유발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빈혈이 안 생기도록 음식 관리에 잘 유의를 하시는 게 필요하시고요. 당뇨 역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뇌 노화를 유발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술을 안 드시는데도 불구하고 지방간이 생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지방간 역시 뇌를 노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콩팥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뇌가 더 노화가 됩니다. 그리고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 특히 관상동맥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뇌가 많이 노화가 되고요. 그리고 폐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뇌가 많이 노화가 되기 때문에 다양한 만성질환이 있을 때 이를 조치를 안 하는 것보다는 병원에 가서 적절하게 잘 치료를 하시는 것이 뇌를 노화를 막고 그리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도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남자인 경우에 조심해야 될 것과 여자인 경우에 조심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여자인 경우에는 고혈압, 당뇨, 고도 비만이 가장 위험합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면 7년 더 노화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고도 비만이 있는 경우에는 17년이나 노화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은 고혈압, 당뇨, 고도 비만에 대해서 특히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남자분들은 저체중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체중이 있는 분들은 25년이나 더 노화가 되시기 때문에 남자분들은 저체중에 더욱더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치매 예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예방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수칙들이 있지만,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아주대학교 예방의학 교실 이윤한 교수님께서 보건복지부 지원을 받아서 치매 예방을 위한 인지건강수칙을 만드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12,000편 정도의 논문을 이렇게 찾으셨고, 그 중에서 좋은 논문이라고 판단되는 논문 161편을 골라서 거기에 맞게 내 인지건강수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인지건강수칙에 관련해 가지고 저희는 다음과 같은 단어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진인사대천명 쓰리고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진인사대천명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가 할 일을 다 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죠. 그러면 이 진은 뭘까요? 그래서 진땀나게 운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인정사정 없이 담배를 끊고, 사는 사회활동을 열심히 하고, 대는 대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천은 천박하게 술 마시지 말고, 명은 명을 연장하는 식사를 하자라는 거고요. 이 쓰리고는 잘 아시는 것처럼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을 잘 조절하자라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매를 예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이 알아보시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마음속 깊이 이런 진인사대천명 쓰리고를 이렇게 새겨두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먼저 요 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은 앞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진땀나게 운동하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게 되면 뇌의 혈액순환을 촉진을 시키고 뇌 신경을 보호하고 뇌 신경세포 간의 연결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운동을 적게 한 사람에 비해서 운동을 많이 하신 분들이 여기 보이는 이렇게 노랗게 보이거나 빨갛게 되어 있는 부위가 더 뇌 두께가 더 두꺼운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운동의 효과와 함께 교육의 효과를 같이 이렇게 함께 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운동뿐만 아니라 교육과 관련된 것도 같이 진행을 하시면 더욱 효과가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운동을 생활화 하시는 게 중요하시고요. 자주 걸으시는 것이 중요하십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돈을 버는 습관을 들이듯이 뇌를 건강하게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중요하십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운동이고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이렇게 운동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보통 733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일주일에 3일 이상, 한 번 할 때 30분 이상 운동을 하시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즘 같은 경우는 매일 운동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운동을 하시면 아주 도움이 많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운동을 어느 정도 심하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분들의 상황에 맞게 운동을 하시는 게 중요하실 것 같고요. 하지만 보통 분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옆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약간 땀이 나고 이야기를 하는데 약간 숨이 찰 정도로 그 정도의 걷기로 걸으시면 좋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릎이 아프시거나 몸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이렇게 오래 걷는 것보다는 자주 짧게 걸으시는 게 더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이는 인정사정 없이 담배를 끊는 겁니다. 그래서 담배는 이런 동맥경화증 같은 위험도 있고 신경세포를 또 퇴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던 바에 의하면 이런 담배와 치매와의 이런 상관관계가 있는데요. 담배를 태우시는 분들이 여기 보이시는 이런 빨갛거나 노랗게 보이는 부위가 뇌가 더 위축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러한 것들은 치매를 더 잘 생기기도 하면서 뇌 노화를 더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담배를 많이 필수록 이렇게 노랗게 보이거나 빨갛게 되어 있는 부위가 관찰이 되시고, 빨리 끊으면 빨리 끊으면 끊을수록 좋다는 것이 또 보고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담배는 일단 시작을 안 하시는 게 중요하시지만 시작을 하셨더라도 최대한 빨리 끊으시는 게 중요하십니다.
다음은 이제 4입니다. 사회활동과 긍정적인 사고를 하고 사회활동을 열심히 하면 뇌의 기능이 촉진이 되고 신경세포 간의 연결이 활발히 되면서 긍정적인 사고를 하면 이런 생화학적인 변화라든지 뇌를 즐겁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친구나 친척들을 많이 만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가능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시는 게 중요하십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코로나라서 많은 이제 이런 것들이 제약이 있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보니까 이러한 현상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더욱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니까 많이 위축이 돼서 이러한 활동들을 많이 못 하시고, 이러한 활동들을 많이 못 하시니까 우울증에 빠지시는 분도 많고 또 치매로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셔서 참 이러한 것들이 빨리 코로나를 극복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치매 환자라든지 이 노인분에 있어서 그런 백신, 현재 나와 있는 백신들이 더 위험하거나 더 부작용이 많다라는 그런 보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과 동일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것 때문에 나이가 많거나 치매이기 때문에 백신을 이렇게 안 맞으실 필요는 없고요. 가능한 한 빨리 이렇게 맞으시고, 그리고 이런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나 우울증 되게 중요하고요. 이런 스트레스나 우울증이 생기면 이 스트레스 관련된 호르몬이 증가하면서 신경보호인자인 BDNF가 감소하고 해마를 적게 하는 그러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나 우울증을 잘 조절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십니다. 특히 수면 역시 중요한데요.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면 역시 해마가 많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충분히 수면을 하는 것이 중요하십니다. 다음은 진인사 대천명에서의 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뇌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보시는 바와 같이 뇌세포 간의 연결고리가 많이 증가됩니다. 특히 교육의 효과가 있고요. 교육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이런 부위가 더 두꺼워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육을 많이 받으시면 뇌 노화가 더 지연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머리를 많이 쓰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독서를 하는 거랑 적극적인 사고와 생각, 그래서 글쓰기, 창작 활동들을 많이 하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영어라든지 이런 외국어를 나이가 드셨을 때 배우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배우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배우셔서 나중에 코로나가 풀렸을 때 이렇게 해외여행 가셔서 많이 활용을 하시는 것도 좋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TV가 뇌 건강에 좋은지에 대해서는 예전에 많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TV 같은 뉴스를 보면 뇌가 자극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 멍하게 TV 보면서 있는데 저게 뭐가 몸에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하셨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대규모 연구들을 통해서 나온 결과에 의하면 TV 시청은 인지장애를 더욱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어서 가급적이면 TV를 꼭 필요한 내용이 아니면 시청을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천박하게 술 마시지 말고입니다. 그래서 과음이나 폭음을 하게 되면 인지장애가 생길 확률이 더 높아지고, 이 폭음을 했을 때 이 오른쪽에 보이는 이런 뇌 부위가 파랗게 되어 있는 이런 부위가 더 위축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뇌세포 간의 연결도 정상인 분에 비해서 이런 알코올 환자들이 뇌가 많이 이렇게 연결고리들이 많이 저하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을 연장하는 식사를 하는 겁니다.
뇌가 기능을 잘하기 위해서는 골고루 적당히 잘 먹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서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저체중이거나 고도비만이 가장 위험하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어떤 식사를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동물성 지방은 적게 섭취를 하는 게 좋고요. 하지만 이제 이런 좋은 지방과 나쁜 지방이 있는데, 이런 좋은 지방은 덩푸른 생선류라든지 올리브유와 같은 식물성 기름, 그리고 견과류 등의 좋은 지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많이 섭취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채소나 과일을 매일 섭취를 하는 것이 좋은데, 당뇨 환자들은 과일이 당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채소 위주로 드시는 게 더욱 좋으실 것 같고요. 음식을 싱겁게 드시는 것도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비만과 저체중, 과체중을 피해야 되고 정상 체중을 유지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진사대천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이 있으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잘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제 긴 시간 동안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모두들 건강 조심하시고 나의 뇌를 웃게 하는 방법들을 잘 실천하셔서 즐겁게 치매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